는 아스라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영국에서 실제로 겪으신 일입니다. 영국 말 그대로 해외에서 겪은 일인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바로 1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총 2부작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1부를 들어주시고 또 2부를 연달아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지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아세라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이야기일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국 촬영 이야기고요. 총 정작 4개월에 걸쳐서 촬영을 와, 했던 내용을 풀어드릴 거예요. 4개월 동안 촬영했던 거,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궁금하네요. 영국에서 도대체 뭘 촬영을 했을까? 네, 그러면 바로 그냥 깔끔하게 이야기로 들어가죠. 갈게요, 바로. 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누나가 영국에 살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이사를 한 6개월 전쯤 했는데 그 6개월 동안 너무 이상한 일이 많다. 그래갖고 그거에 관련돼서 제보를 해도 괜찮겠냐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일단 그분을 만나 뵈서 그 사연에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분 얘기를 듣는데 너무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 누나분은 한국분이시고 이제 그분의 남편분은 영국인이신데 이사를 하고 난 뒤로 밤마다 너무 이상한 일만 있는 거래요. 예,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새벽에 갑자기 이제 잠이 안 와갖고 새벽까지 이제 기다렸는데 갑자기 문이 자기 혼자서 열렸다 닫혔다 막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한다던가 네네. 뭐 아니면 집에 키우고 있는 개가 이사를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제 세상을 달리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창문이나 문에 막 까마귀, 참새 막 이런 비둘기 이런 애들이 막 머리를 박고 죽어 있고 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서 이제 그분이 자기 누나가 그 자기한테 사진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여주신 사진을 봤는데 막 실제로 똑같은 대문 앞에 날짜만 다르게 해가지고 새들 막 시체들이 있는 사진을 저희한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예. 그래갖고 와 이거는 딱 그때 당시 이제 생각이 났던 게 완전 영화 엑소시스트랑 비슷한 거예요. 막 에밀 로즈에스 막 이런 거랑 아, 거의 오멘 막 막 이런 거. 네, 거의 그런 예. 현상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정말 재밌겠다. 이거 촬영하면 정말 뭐가 나오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 누나분한테 연락을 드렸죠. 그 누나분한테 이제 국제전화로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국에서 이런 걸 촬영하는 촬영팀인데 혹시 촬영을 가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제 동의를 구해보니까 그쪽에서도 어떻게든 간에 이 일을 막 처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그럼 알겠다.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촬영 일정을 잡고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한 다음에 저희가 촬영 일정을 짰죠. 네. 촬영 일정을 짜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에 관광 비자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냥 관광 비자 빼가지고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영국으로 넘어가서 그 동생분이랑 같이 갔어요. 저희가 통역이 안 돼갖고 동생분이 영어를 네네. 굉장히 예. 잘하셔가지고 그 제보자분이랑 같이 넘어가서 그 누나네 집으로 갔죠. 갔는데 되게 한적한 시골 동네였어요. 마을에 집이 10채인가 11채인가? 되게 사람 없는 되게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되게 구석진 곳에 위치한 집인 거예요. 네. 거기를 이제 같이 갔죠. 같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이제 누나분 집이니까 동생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생분이 그렇죠. 이제 앞장서서 가는데 집으로 안 가시고 집 옆에 웬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창고에 가가지고 누나 나왔어?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 창고에서 침낭 펴두시고 막 간이 텐트 막 이렇게 쳐두시고 그러면서 지내고 계신 거예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집이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간 지 3개월이 됐대요. 와, 예.
그래서 막 씻을 때도 가족이 단체로 막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서 씻고 나오고, 막 식사 같은 것도 그냥 집에 그냥 창고에서 브루스타 같은 걸로 그냥 대충 요리해서 먹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당사자랑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생분을 통해 갖고 그 영국인 그 사장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죠.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정말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기본이고 네네. 환청 기본으로 돌리고 환시까지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 집 자체가 그냥 완전 귀신 소굴인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막 있었던 얘기를 막 해달라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이사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밤늦게 이제 집을 들어오는데 문이 네. 자기 혼자 열리더래요. 대문이. 그래갖고 뭐지? 안에서 아내가 열어줬나 이 생각을 하고 안쪽으로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래요. 와, 예. 그래갖고 처음에 그 생각을 했대요. 아,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문 잠그는 걸 깜빡했나 보다. 바람에 열렸나 보다. 이 생각을 했대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안쪽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 집 구조가 어떤 식이냐면 제가 내일은 집 구조를 그려드릴 건데 네. 집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정면으로 2층 복도가 보여요. 딱 들어가가지고 옆을 딱 봤는데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리더래요. 터벅터벅 하면서 올라가는 소리가. 오, 예. 그리고 나서 너무 이상해서 그 소리에 따라서 시선을 딱 돌려서 2층 복도를 봤는데 거기 웬 여자가 서 있는 거래요. 예. 근데 자기 딸이더래요. 새벽 3시에. 참고로 딸 나이가 9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2층 복도에 9살짜리 딸이 3시에 서 있는 거예요. 새벽에. 말이 안 되지. 예. 그래갖고 제가 왜 여기 있나 이 생각으로 자기 딸이니까 2층으로 올라갔대요. 올라가가지고 딸을 딱 붙잡고 나서 딸 이렇게 머리를 안고 나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왜 잠이 안 와? 빨리 들어가서 자자 이러고 나서 애를 안고 애 방문을 딱 열었는데 애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고 자기 안고 있던 꼬마애가 사라진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반복됐대요. 어느 날은 저녁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부엌으로 딱 갔는데 부엌에서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어갖고 오늘 저녁은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다가 안방으로 딱 왔는데 아내가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벌써 왔어 이제 빨리 요리 준비할게 이러고 부엌으로 가는 걸 보고 와, 예. 유독 남편분이 그걸 되게 심하게 겪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한테 다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인지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의 환상을 보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분한테. 예. 그런 상황이고 새벽만 되면은 그렇게 문 여닫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그분이 되게 좀 예민하다 느꼈던 게 새가 머리를 박는 소리까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까지. 네, 그걸 다 들으면서 그러니까 완전 초췌해져 있었어요. 그분은 잠을 거의 못 주무셔갖고.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하나하나 사연사연 다 듣고 다 기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아내분 한국 분이시니까 이제 그분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 얘기는 남편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벽에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좀 많은 직업이라고 직업은 정확히 못 들었지만 새벽에 항상 들어온대요. 밤늦게나. 네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은 누가 자꾸 옆에 서 있는 느낌이 든대요. 그러면서 남편이 어디를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린대요. 뭐지,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모습은 이사를 하고 한 이틀째 날인가 3일째 날인가 남편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일어나더래요. 예.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안방에서 누워서 이제 화장실이 대각선 방향으로 보이는 위치거든요. 남편은 손은 가만히 있는데 화장실 문이 쓱 열리고 남편이 들어가더래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남편이 나와갖고 화장실 문을 닫지 않고 딱 나오는데 남편이 나옴과 동시에 화장실 문이 닫히더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잠을 옆에 다시 누워갖고 남편한테 물어본 거래요. 무슨 화장실 문 어떻게 한 거야? 이러니까 남편이 내가 열었는데? 라고 말을 하더래요. 아니, 먼저 열렸는데? 네. 그런 일이 되게 자주 있었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일로는 어느 날 이제 새벽에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되게 멍하니 서 있는 거래요. 예. 잠결에 보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어서 아 남편이 왔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나서 복도를 걷는 소리라던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라던가 그런 게 전혀 없어갖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으로 안방에서 나와서 대문 앞으로 딱 갔더니만 예. 남편분이 그냥 대문 앞에 서가지고 허공을 대놓고 계속 뭐라 얘기를 하고 있더래. 오,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한 3개월간 있고 나서부터 3개월 동안 계속 그런 이상한 일이 있고 너무 자꾸 시달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창고에다가 텐트 펴놓고 거기서 지내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예, 근데 거기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시골 창고 딱 그거예요. 저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막 바람 네네. 숭숭 들어오고. 그래갖고 와 이거는 좀 너무 심한가 보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허락을 구한 다음에 그 집을 이제 촬영을 하기를 시작을 했죠. 예.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돈이 좀 없을 때여갖고 감독님이랑 저랑 VJ 한 명 이렇게 3명만 갔어요. 예. 3명이서 가가지고 2층짜리 집이니까 1층 감독님이 촬영하고 2층 제가 촬영하고 다른 VJ 형님이 이제 그 외국집에 항상 있는 그 지하실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촬영을 하기로 한 다음에 이제 11시쯤? 그때쯤 이제 안으로 들어갔죠.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딱 무전기 다 킨 다음에 이제 감독님 1층 촬영하시고 2층 올라갈게 한 다음에 형님 내려가시고 무전 계속 칩시다 이런 다음에 딱 헤어져가지고 2층 올라가서 촬영을 시작을 하는데 2층 방이 총 4개가 있어요. 네. 문을 딱 열었는데 여긴 창고로 쓰는 방 같더라고요. 그냥 막 가구들 막 그런 상자 이런 게 막 쌓여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구석구석 촬영하는 게 맞으니까 이제 상자 구석 사이도 막 촬영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뭔가 사사사사사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뭐야, 예. 그래갖고 아씨 뭐지? 뭔 소리지? 한 다음에 이제 소리를 찾아서 이제 막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소리를 찾아서 촬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쌓아놓은 그 상자들 옆에서 그런 소리가 막 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지? 한 다음에 이제 그 상자를 옆으로 쓱 밀었는데 바퀴벌레랑 그러니까 매미 비슷하게 생긴 동물 그 곤충들이 팍 하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요? 예. 예.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진짜 한 3, 40마리 되는 바퀴벌레부터 시작해서 뭐 나르는 파리 막 이런 게 그 상자를 딱 미치는 순간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와, 예. 그 저는 귀신은 안 무섭지만 그렇게 벌레가 나오면 아마 어느 사람이든 무서울 거예요. 아, 그치. 소름 돋지. 정말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아갖고 그냥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2층 복도로 딱 나왔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제가 이제 비명을 지르니까 감독님이랑 이제 지하실에 있던 그 형님까지 이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 목소리를. 예. 그래서 2층으로 막 뛰어 올라가지고 야 무슨 일이야 이러길래 나 지금 상자 열었는데 거기서 바퀴벌레가 와 나 지금 미치는 줄 알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감독님이 야 씨,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안에 촬영은 다 했어. 촬영은 좀 한 거 같아. 아직 못 찍은 곳은 있어.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러면 내가 2층 찍을게 네가 1층 찍어 해가지고 바꾸려고 이제 감독님이 이제 그 방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간 거예요. 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벌레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많았던 그 벌레들이? 네.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문 열고 들어가는 걸 제가 뒤에서 봤죠. 저 감독님도 분명히 비명 지르면서 나온다 이러고 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지고 구석구석 보는데 야 아무것도 없는데 너 뭘 본 거냐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제 너 홀린 것 같다. 조심해라.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그냥 감독님 1층으로 내려가시고 그냥 2층 알아서 잘 찍으라고. 그래서 감독님 1층 내려가시고 그 형도 지하로 내려가시고 다시 이제 2층 촬영을 시작을 했죠. 다음 방 문을 열었어요. 네. 다음 방 문을 열었는데 애가 자는 방 같더라고요. 정말 그 외국은 애들 방을 정말 예쁘게 꾸며놓잖아요. 맞아요. 좀 알록달록하고. 예. 네, 누가 봐도 애들 방이었어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뭐 여자애였으니까 이제 인형도 곳곳에 놓여져 있고 막 오르골 같은 걸 왜 놨는지 모르겠지만 오르골 같은 것도 놔두고 네. 되게 예쁜 방이다. 막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지하실 쪽에서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또 감독님이랑 제가 지하실로 딱 내려갔는데 그 형이 지하실 문을 벅차고 나오면서 나 여기 못 찍겠다고.
나 여기 도저히 못 찍겠다고. 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분 참고로, 그분이 저보다 경력이 한 1.5배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예, 여기는 못 찍겠대요. 예.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일단은 너무 막 달달달달 떠니까 그 형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신 거예요. 일단 나가갖고 일단 나가서 우리 좀 얘기 좀 해보자 한 다음에 세 명이 전부 다 갖고 나왔죠. 갖고 나와서 네네. 이제 그 형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 형이 하는 말이 지하실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비명소리가 들려서 올라갔대요. 그래갖고 그게 제 비명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냥 벌레 봤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뭐 적당히 그런저런 생각한 다음에 다시 이제 내려오는데 급하게 올라오면 문을 닫을 시간이 없잖아요. 이상하게 지하실로 가는 문이 열려 있더래요. 예. 닫혀 있더래요. 예. 분명 자기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뭐 자동으로 닫히는 건가 이 생각을 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참고로 근데 이거는 약간 흉가 촬영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문이 안 열리잖아요. 노크를 하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노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예. 가끔씩이긴 한데. 그래갖고 그 형이 그 생각이 나가지고 노크를 했대요. 똑똑똑똑 하고. 그리고 나서 좀 기다렸대요.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본 다음에. 다시 열려고 했는데 안 열리더래요. 네네. 저거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다음에 또 노크를 똑똑똑똑 했대요. 갑자기 근데 안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똑똑똑똑이라고. 그 순간 소름이 돋은 다음에 한국말로 그냥 그랬대요. 들어가도 돼요? 이러니까 문이 열리더래요. 네네. 그래갖고 문이 열리니까 그 형 거기서 굳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여기 촬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했대요. 아, 그치. 그래갖고 근데 어쨌든 결국 촬영은 해야 되니까 네. 그 형은 일단 지하실로 내려갔대요. 내려가는데 그 나무 계단 있잖아요. 뒤가 뚫려 있는 그 나무 계단. 그냥 터벅터벅터벅 내려가는데 느낌이 너무 싸한 거래요. 네네. 계단을 내려가는 데네. 그래갖고 좀 너무 느낌이 이상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하실을 딱 촬영을 하고 외벽을 촬영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자기 계단 쪽으로 딱 문을 돌렸는데 그 계단 틈새 사람 눈동자들이 다다다다다닥 보이는 거래요. 오. 오, 예. 근데 그 형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참이다 보니까 일단 카메라에 찍히는지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이렇게 딱 봤대요. 카메라 그 보이는 그 뷰파인더를. 예. 근데 카메라엔 안 찍히더래요. 그래갖고 눈을 딱 감고 홀린 거다 이거는 저건 헛것이다. 이건 헛것이다. 마음 다 잡자 이러고 나서 눈을 딱 뜨는데 뷰파인더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시 계단을 봤는데 또 안 보이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 잡으면 되겠다 이런 다음에 다시 촬영해야지 하고 딱 뒤를 도는 순간 웬 여자가 자기 눈앞에 한 1cm도 안 되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가 자기 어깨를 잡더래요. 예.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는데 영어는 아니고 영어 좀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들리는 이상한 말로 막 자기한테 뭐라 그러더래요. 그 형은 무서우니까 그냥 어깨에 그냥 뿌리치고 계단에 미친 듯이 올라온 거예요. 그때 이제 네, 저희가 네. 도착을 한 거고. 근데 그 형이 딱 하는 말이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어지간한 귀신은 다 봐봤는데 얘만큼 소름 돋는 애는 처음 본다고. 와, 해외에서. 네,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갖고 이거 이제 감독님은 거기까지 들은 다음에 이거 진짜 좀 뭐가 싸하다. 어떡하냐. 예. 진짜 싸하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오늘은 촬영을 접자. 니들 다 피곤하고 혀껏 볼 정도면 니들 정말 피곤해서 그런 거다. 왜냐면 저희가 그날이 비행기 딱 내리고 나서 당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차 적응도 안 됐고 니들 피곤해서 그러는 걸 거다. 일단은 오늘 내일 쉬고 3일째 날 다시 촬영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서 잘 수는 없으니까 저희도 이제 창고 쪽으로 왔죠. 네. 창고로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촬영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런 현상이 있었다. 뭐 그러니까 뭐 남편분은 그런 거 봤다고 싫어하는 분도 있었고 아내분도 벌레는 자기도 봤다 그러시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이틀 밤을 자고 이제 3일날 밤에 이제 다시 촬영을 하려고 했죠. 근데 2명이 홀렸잖아요. 감독님 제외하고 나서. 그쵸. 그러니까 감독님이 안 되겠다. 이제 혼자서는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이 집은 너무 싸하다. 셋이 같이 다니자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세 명이서 이제 같이 1층 우선적으로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1층 촬영을 딱 하고 있는데 그 지하실에서 그 귀신을 봤던 그 형님이 너무 달달달 떠시는 거예요. 예.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형님한테 얘기를 했죠. 형님 괜찮다고 세 명이서 있는데 설마 무슨 일 있겠냐고. 네네. 무슨 일 있어도 그냥 서로서로 도와서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1층 이제 거실 쪽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뭐가 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창문을 둔기로 치는 소리 아세요? 깨지진 않는데 울리는 그 소리. 오, 예. 탕 소리가 들려갖고 순간적으로 세 명이 다 깜짝 놀란 상태에서 소리의 진원지를 찾았죠. 소리의 진원지를 찾는데 부엌 쪽에서 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엌 쪽으로 이제 천천히 세 명이서 이동하는데 또 쾅 하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네네. 와, 이상하다. 여기 뭔 소리지? 하면서 딱 부엌 쪽으로 갔는데 거울이 깨끗한 거예요. 분명 이건 거울에서 난 소리 같은데 그래갖고 뭐지? 이러고 나서 밖에 나가보자. 그러니까 부엌에서 이제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이 있거든요. 네. 그 문을 딱 열고 딱 봤더니만 까마귀 두 마리가 창문에 머리를 박고 죽어 있는 거예요. 아, 그게 그 소리구나. 네, 그래갖고 저희가 그 생각을 했죠. 이게 남편분이 들었다는 이게 이런 거구나. 오. 진짜 이렇게 새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박고 죽는구나. 무섭다 한 다음에 이제 그 까마귀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 40초, 50초 정도를 그 까마귀랑 이제 주변을 이렇게 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파락 하면서 날아드는 거예요, 저희한테. 예, 예.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설명을 하면 조금 좀 그로테크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부리가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였어요. 어, 완전 아수라장이 된 거죠, 저희. 아스라? 아스라장. 진짜. 아스라장이지, 아수라장. 거의. 예. 거기서 이제 뒷마당이었으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기 너무 무섭고 그냥 뒷마당 쪽으로 해서 삥 돌아가지고 그 창고로 왔어요. 예. 창고로 온 다음에 진짜 너무하다. 이건 진짜 너무하다. 뭔 일이냐. 안 되겠다. 이제 무당이 없으니까 네네. 이제 교회 목사님을 부르자. 이게 된 거예요. 네네. 그 집은 이제 남편분이 세례까지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목사를 부르면은 목사 쪽에서 와서 뭐라도 해주거나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날 새벽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가족분들은 주무시고 계셨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도 옆에서 그냥 조용히 잔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종교의 힘을 한 번쯤 써볼 때가 됐다고. 마을 교회에 목사님한테 이 사실을 얘기를 해서 그분을 모시고 오자. 그러면은 뭐 성수를 뿌려주시든 뭐든 해주실 거다. 이러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 가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안 와봤을 것 같아요. 헐, 예. 여기 이런 일 생기고자마자 가장 먼저 그 도움을 요청했던 곳이 그쪽인 거래요. 네. 오셔갖고 성수도 뿌리시고 막 이것저것 기도도 해보시고 막 별의별 거 다 하시고 가셨는데도 그날 저녁에도 그런 거래요. 네. 그래갖고 다음날 다시 찾아갔대요. 다시 찾아가가지고 아직도 그런다. 한 번만 더 해줘라 해가지고 또 오셔갖고 또 해주셨대요. 그거. 네네. 근데 또 그날 저녁 또 그러는 거래요. 그러니까 진짜 사태가 심각하구나. 이 생각을 한 다음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가가지고 부탁을 해보자. 네. 그래갖고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그 집 얘기를 하니까 안 간다고. 거기 못 간다고? 네, 자기는 못 가겠다고. 그래갖고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날은 둘째 날 밤 갔다 온 후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데 네. 형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3주 동안 밤마다 찾아가지고 자기 목을 조르더래요. 예. 막 기도를 해도 계속 막 비웃으면서 자기 목을 막 조르더래요. 그래갖고 계속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자기는 그 집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가 않다고. 네. 그래갖고 그러시냐 그럼 알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근처 가장 큰 마을 도시에 성당을 검색을 했어요. 저희가 신부님을 부르려고. 파더. 예. 네, 신부님을 부르려고 근처 성당을 막 검색을 해가지고 큰 성당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분들이 가족분들이랑 저희
촬영진이랑 해서 그 성당으로 갔어요. 성당으로 가가지고 사정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쭉 들으시더니만, 물론 그 외국 쪽은 이제 귀신의 존재보다는 사실 악령, 악마의 존재를 더 믿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편이죠. 예. 종교적인 그게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악령이나 악마의 그거 같다고, 한번 직접 가서 봐야 되겠지만 아마 맞는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를 하고 다음날 저녁에 만나자 해가지고 다음날까지 기다렸죠. 다음날 이제 되니까 점심때쯤에 되게 일찍 오신 거예요. 그 신부님이 오셔갖고 이제 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밖에서부터 막 기도를 하시고 안쪽으로 들어가셔갖고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촬영을 했죠. 촬영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고 들어가셔서 거실에다가 조그마한 이렇게 십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 십자가 그 세워놓는 거, 그거를 이제 딱 그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기도를 막 하시면서 방 곳곳을 돌아다니시는데 네. 갑자기 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래서 뭐지 하고 나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실 쪽으로 딱 갔더니만 그 십자가가 부셔져 있는 거예요. 예. 신부님이 순간적으로 표정이 싹 굳으면서 다시 기도를 하시더니만 나가자고, 전부 다 나가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딱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아, 엑소시스트를 불러야 된다. 구마사제를 불러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엑소시즘. 바티칸에 정식 요청을 하겠대요. 예. 정식 요청을 하는데, 정식 요청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대요. 그렇겠죠. 예. 네, 그 조건을 달성을 하기 위해 갖고 가족분들이 집에서 지내셔야 된다고. 아, 찾아내야 그래서 되니까. 그거를 촬영을 해야 된다고. 예. 촬영을 해서 그 촬영본이 자기한테 보내주면 그걸로 해가지고 바티칸에 정식 요청을 드려서 구마사제를 불러오겠다고 네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쯤까지 딱 오니까 이제 그 부부분도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딸애가 너무 어리잖아요. 9살이니까. 그 신부님한테 혹시 괜찮으시다면 딸애를 그걸 하는 동안 그 성당에서 맡아주실 수 있냐. 네. 애가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알았다 대신 이제 부부는 그 안쪽에서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하고 촬영을 하면서 48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촬영을 해야 된대요. 와, 무슨 파라노멀 액티비티 같네. 예, 여기선. 네. 그게 48시간 동안 촬영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조건치가 달성했을 때만 구마사제가 온대요. 예. 그래갖고 촬영팀이 있잖아요. 촬영팀이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촬영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 거라고. 네네. 거치 카메라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감독님이랑 저희랑 이렇게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하는데 카메라가 저희가 6개를 들고 왔어요. 네. 1인 2개씩. 근데 집이 총 3층이잖아요. 지하까지. 그쵸. 그러니까 카메라 개수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일단은 카메라 거치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주요 장소로 거치를 하고 우리는 한국으로 넘어가겠다. 여기 2명만 남아있어라. 라고 얘기가 된 거죠. 2명만 남아있어라 그랬는데 이제 감독님은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서류 쓰고 이제 카메라 갖고 와야 되는 사람이니까 감독님은 당연히 가시는 거니까 저희 둘이 남으라는 건데 네네. 그 형님이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남았어요, 영국에. 오, 예. 두 분은 이제 한국 가셔서 카메라랑 이제 각종 장비를 이제 챙겨 오시고 저는 이제 그곳에 남아갖고 그 촬영을 시작을 했죠. 네네. 일단은 저도 무서우니까 가족분, 남편분이랑 아내분이랑 동생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까지 4명이서 대낮에 해 쨍쨍할 때 네. 들어가가지고 안방, 거실, 부엌, 애들 방, 지하실, 복도, 1층 복도 이렇게 6개 카메라를 세팅을 했어요. 와, 예. 일단은 거의 자잘한 방들 빼고는 이제 거의 다 설치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른 이제 가족분들은 방에서 주무셔야 되니까 저는 이제 어디서 잘까 이러니까 애들 방 옆에 손님용 방이 있대요. 아, 게스트룸이. 예. 네, 거기서 이제 주무시면 된다 그래갖고 그날 밤 이제 촬영 첫날이죠. 증거 자료용 첫날 네. 게스트룸에서 잠을 자는데 저도 되게 감이 예민한 편이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감이 되게 예민하고 이것저것 힐끗힐끗 보는 편인데 그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복도에 뭐가 자꾸 왔다 갔다 거리고 집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약간 3D 시점에서 뭔 이상한 게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꿈을 꿔가지고 아 너무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검은색 그게 복도 쪽에서 쭉 통과해서 부엌에서 이렇게 막 머무는 꿈을 꾼 거예요. 네. 아 그래갖고 아 이상한 꿈을 꿨다 이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엌이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카메라를 딱 확인을 해봤죠. 예, 예. 카메라를 확인을 해봤는데 의자가 쓱 뒤로 빠지더니만 카메라가 툭 쓰러지는 거예요. 헐. 못 그리고 찍게. 나서 카메라가 꺼졌죠. 근데 아침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카메라가 거치대 그대로 세워져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그래갖고 와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 생각을 했죠. 그렇게 첫날에 그런 걸 찍고 이제 둘째 날에는 찍혔던 게 이제 막 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닫혔다 열렸다 그거를 찍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상 한 거를 전부 다 이제 쭉 통합을 해가지고 신부님한테 다 갖다 드렸어요. 48시간 촬영한 게 예.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신부님이 그거를 막 빠르게 넘겨보시더니만 될 것 같다고. 이거는 아마 정식 요청이 될 것 같다 이런 다음에 촬영 그 SD카드를 그냥 달래요. 예. 이건 퍼지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 감독님도 없고 제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죠. 예. 그래가지고 잠시만 기다려달라. 이게 내 재량이 아니다. 감독님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통역을 부탁하니까 그 신부님 하시는 말씀이 안 된다. 그냥 내놔라. 어쨌든 줘야 된다. 이걸 안 주면은 바티칸이 정식 요청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감독님한테 전화도 못하고 그냥 SD카드를 드리니까 그분이 이제 추후 연락을 드리겠다. 일단 집에서 뭐 떨어져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신부님이랑 연결을 하고 나서 창고로 돌아와가지고 감독님한테 네.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걸어갖고 오늘 어떻게 카메라랑 이게 장비 다 챙기실 거 다 챙기셨어요 이러니까 다 챙겼다고 그래서 연락을 했냐고 신부랑 연락돼가지고 정식 요청을 드리겠고 후에 이제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비자 문제도 있고 비행기값 문제도 있고 그 숙소 문제도 있다 보니까 부마사제가 오는 날에 맞춰서 올라오시겠대요. 예. 저는 그냥 거기서 있으래요, 여기 영국에. 그래서 일주일을 그냥 창고에서 그분들이랑 진짜 가족처럼 지냈어요. 네. 영어가 늘더라고요. 참 고마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어가 좀 많이 늘어갔고. 영어 공부가 지금은 그나마. 어느 정도 프리토킹이 되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 기억 덕분에. 그러니까 그렇게 일주일을 막 지내다가 신부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부마사제 정식 요청이 허가가 됐고 부마사제가 올 거라. 네네. 근데 올라오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것도 적게 걸린 거죠, 그나마. 네, 엄청 적게 걸린다 예. 적게 걸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신부님 말씀이 오래 걸리면 2년, 3년 걸리는 경우도 수두룩하대요. 네, 근데 바티칸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마침 이제 딱 와가지고 쉬고 계셨던 분이 계신 거래요. 그분이 이제 영상 보시더니만 빨리 와야 된다 그래갖고 바로 이제 준비를 하고 오시겠다. 근데 그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집에서 이제 3개월을 지내게 되고 나서 3개월 후에 부마사제와 저희 방송팀이 오게 되죠. 그러면 잠시 여기서 아스라님이 그 집에 있을 때요, 3개월 동안. 네. 와, 진짜 여기 진짜 무섭구나. 한국에 있는 데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드셨나요?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예. 3개월 동안 매일 새 사체를 치웠던 것 같아요. 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지개 피고 딱 집 쪽을 보면은
뭐 정면 쪽에 없으면 뒤쪽 가보면 이제 뒷마당 쪽 그 부엌 창문 쪽에 새 시체가 있었어요. 뭐 까마귀든 뭐 다른 새든. 네. 예. 바로 계속 거의 할게요. 예. 거의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3개월 후에 3개월이 그렇게 그분이랑 같이 거의 홈스테이 하듯이 지내다가 신부님 쪽에서 다음 주에 구마사제가 도착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고 나서 저희도 감독님한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구마사제가 그 집으로 오죠. 네. 1부는 여기서 끝낼게요. 막 저릿저릿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 엑소시즘이라는 거는. 네. 아스라님 여기서 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예. 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냥 이 과정을 설명한 거고, 이 다음 내일 이제 목요일날 해주실 얘기는 바로 본격적으로 엑소시즘. 시작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좀 다뤄졌던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걸 실제로 보신 아스라님은 확실히 이런 게 있구나를 믿으시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악마의 존재라는 거는 사실 이제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비슷한 걸 촬영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엑소시즘까지 가진 않았고 그냥 신부님들이 이제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잘 처리가 됐다라고 전해 들었고, 후에 이 엑소시즘이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건 영화나 아니면 서적 그 정도잖아요. 맞죠, 예. 근데 그거랑은 확실히 달랐어요. 영화나 그런 거랑 확실히 달랐고 오히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진 않더라고요. 이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구마사제가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 여러분들 바로 이 이야기 들으신 다음에 2부로 2부 올라온 거 바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2부작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아스라님 오늘 또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바로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바로 2부로 넘어가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랭이님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호랭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이분의 또 친누님분이 정신과 의사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어떤 환자를 만났는데 정말 기묘했던 그 환자, 그리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정신병동에서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호랭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죠, 저야. 오늘은 또 되게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첫 시참을 누님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주셨지만, 네, 오늘 해주실 또 정신병원의 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이제 그 병원에 보면은 괴담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그쵸? 예. 그런 괴담들을 이제 짧게 잘라갖고 몇 가지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괴담은 그냥 그 누님분의 병원에서 내려오는 괴담인가요? 아니면 누구나 알 수 그런 있는 것도 괴담들인가요? 있고, 예.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네네. 누구나 그 병원 뭐 가보셨으면은 겪으셨을 수도 있고, 오. 아니면은 네, 그냥 누나가 겪은 일이에요. 병원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고 누나가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겪었던 이야기도 무서울 것 같네.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Let's get it. 갑시다. 이제 첫 번째는 그 사설 정신병원에서 일어났던 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여기서 한 세 가지를 말씀해드릴 거예요. 되게 짧아요. 옴니버스식으로 짧게 갈 건데,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 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억이 안 나는 환자요? 네, 예.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사설병원, 그러니까 개인 병원 차리기 전에 그 교수님이 그 총 관리를 하시는 사설 정신병동에서 한 6개월가량을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설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가 빡세요. 네네. 간호사들도 얼마 없고 해갖고, 되게 규율 같은 게 되게 좀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예. 종합병원에 있는 네, 정신병동보다.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유독 이상한 환자들도 많이 겪었고, 예. 헛것을 되게 많이 봤대요. 근데 이제 예. 의사, 누나가 말하기를, 이거는 진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해당할 거라는데, 귀신을 되게 많이 본대요, 의사들이. 와, 정말요? 네, 병원에서 예. 일하면서 진짜 되게 많이 본대요. 귀신이라는 헛거를 되게 많이 본대요, 의사들이. 예. 그래갖고 이제 누나도 여접시 봤는데, 그 병원에서 첫 번째로 이제 봤던 그 귀신 같았던 것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나올 때 그게 이제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대요. 예. 야간에 이제 사설 정신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마다 다른데, 누나가 있던 병원에서는 이제 야간에 몇몇 환자들을 상대로 뭐 상담 같은 걸 했나 봐요. 안 그래도 네. 누나가 당시에 심리상담 수련을 목적으로 간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네. 환자 상담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한 9시, 8시쯤 되면은 이제 병원 환자들 중에서 한 10명이 좀 넘는 인원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당시에 늘 본인을 찾아오던 환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환자가 자기를 찾아온 거는 기억이 난대요. 네네. 근데 그 사람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일지 같은 걸 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누나는 타이핑을 안 해요. 누나가 좀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거를 다 필기로 쓴 다음에 한 번에 모아갖고 이제 밤에 타이핑을 하는 성격이거든요. 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 환자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그 병원에 근무를 할 당시에는 그 환자가 하던 말들도 기억이 났대요, 분명히. 무슨 네. 이유로 와서 자기한테 상담을 받고 있고, 이 사람이 왜 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지, 이름도 뭔지 기억이 났대요, 분명히. 얼굴도 네. 기억이 났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병원에서 나올 때쯤에 그 환자를 찾았는데, 간호사가 그러더래요. 저희 병원에 그런 환자 없는데요, 선생님? 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거기서 띵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누나가 찾아본 거예요. 자기가 예. 이제 그 상담 일지 같은 걸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 같은 거를 찾아봤는데, 소름 돋는 게, 필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누나가. 그렇죠. 필기를 했는데, 필기가 아니라 낙서를 한 거예요, 거기서. 오, 예. 그 일지란에다가 막 펜으로 막 이렇게 칠해놨대요, 그냥. 예. 왜 우리가 교과서에 낙서하듯이 그냥 막 그런 식으로 막 벅벅벅벅 해갖고 칠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날짜마다. 예.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거는 그걸 이제 타이핑을 했다 했잖아요. 그날 퇴근을 할 때 그렇죠. 타이핑을 하는데, 타이핑을 한 곳에도 그냥 막 써는 거예요. 와, 예. 마치 조현병 환자가 글을 쓴 것처럼 나는 뭐 오늘 밥을 먹었는데 밥에서 뭐 바퀴벌레가 나왔다, 막 이런 문맥상 맞지 않는 말들이 막 말들로 무슨 장문을 해놨대요. 예. 노트북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대요. 아, 내가 사람이 아닌 거를 상담을 했구나. 예. 귀신을.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야, 예. 약간 이런 식으로 짧게 갈게요. 네네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이거는 좀 기묘했던 환자라기보단 조금 소름 돋는 환자였는데, 네. 이것도 그 병원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겪었을 당시에 이 환자분이 왜 여기 있었냐면은,
예, 이분이 중국에서 그 구제역을 하시던 분이었나 봐요. 예. 근데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갖고 PTSD가 있으셔서 병동에 좀 입원을 해 계셨는데 네. 이분이랑 상담을 하면은 이분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매일 밤마다 뭐 돼지 떼들이 뭐 병원을 막 이렇게 가득 채워갖고 막 빨간 눈으로 자기를 쳐다본다. 오, 이런 얘기만 하더래요. 예. 그냥 그런 류의 얘기들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트라우마에 찌들어 있던 거예요, 이분 네. 같은 경우는. 근데 처음에 그 환자를 만나고 나서는 몰랐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당직을 서는 날이 처음 왔대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병원에서 밤을 새면서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같이 따라가고 간호사들하고 봤는데 그분이 울면서 돼지 소리 있죠. 막 꾸액꾸액 소리 오. 내면서 그 병원 바닥을 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네네네네 그런 소리를 내면서 근데 더 소름 돋는 거는 그분이 울면서 그렇게 하더래요. 울면서.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안정제 투여하고 그 3층인가 건물 4층에 이제 그런 좀 일이 벌어나면은 그 환자를 가두는 그런 방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다가 이제 넣어놓고서 거의 12시간을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빼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네. 환자로 있었대요. 소름 돋는 거죠. 그분이 완전히 구제역을 할 당시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 본인이 그런 이상 행동까지 하면서까지 고통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나름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왜냐면 막 그 살아있는 돼지를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래갖고 네. 이제 이분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갖고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네. 할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건 조금, 예. 네, 이런 류의 비슷한 괴담 같은 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누나도 겪었더라고요. 예. 뭐냐면, 그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원래 병원에서는 연필을 안 준대요. 연필 같은 거를 위험해갖고 날카롭다고 해서 연필을 안 주고 뭐 병원에서 쓰는 뭐 펜이 있대요. 그런 병원에서 환자들이 쓸 수 있는 펜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워낙 병원에 계시면서 문제도 안 일으키시고 약도 꾸준히 잘 받아 먹으시면서 지내셨던 분이어서 네. 이제 예외적으로 그분한테 이제 좀 연필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조건을 뭐 연필을 날카롭게 뭐 깎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조건을 걸어서 그 두꺼운 연필을 드렸나 봐요. 네네. 그분이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되게 오랫동안 그 병원에서 입원을 해 계셨는데 원래 본인이 그리던 그림을 늘 간호사들이나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예. 어느 날부터 누나가 들어오고 3개월 지난 시점부터는 그분이 그 그림을 안 보여주시더래요. 자기가 예. 뭘 그렸는지. 그리고 이런 그림 같은 게 그 정신과 부분에서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억지로 보려 하는 이렇게 시츄에이션을 취하면은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면은 난리를 치더래요. 네네. 약간 발작하듯이 못 보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도 그렇고 병원분들도 그렇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는 이제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예. 근데 우리 누나는 그분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우리 누나를 되게 많이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뭐 좀 막 이렇게 말도 잘 건네주시고 약간 네네. 이런 분이셨는데 누나도 되게 잘 따랐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부터 상담 같은 걸 하면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는 이 날들이 좀 많아졌대요. 예. 근데 이게 한 2주일 지나니까 둘 약간 이렇게 숫자가 점점 하나씩 늘어나더래요. 오, 예. 그리고 한 달 반쯤이 지났나? 누나가 이게 좀 되게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되게 세세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날도 상담을 하던 도중에
누나한테 그래요. 세 개가 보인다. 세 개가 보인다. 세 개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잣말 중얼중얼 하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그때 몰랐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나가 그분 짐을 빼면서 그분이 그린 그림을 봤는데 그러니까 후반부 장에 검은 한복을 입은 저승사자가 3명이 병원 그 병실 문 앞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그림을 그렸대요. 아, 하나하나가, 아, 네. 그러더니 딱 새 삼사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삼사자. 3명의 사자가 보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휴. 그 좀 안타까워요. 네, 누나가. 안타깝죠. 예. 마지막 인사도 못 나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 같은 경우에는. 와,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근데 이런 류의 괴담은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좀 막 예. 인터넷 찾아보다가 좀 본 적이 있는데 누나도 겪었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그럼 또 있나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게? 이 병원에서 네. 겪었던 네 번째 이야기가 있죠. 예. 네 번째 이야기는 귀신이에요. 이거 귀신 얘기인데 예. 이 귀신을 저는 약조 귀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약조라고 하는 아. 귀신이라고 해요. 예. 약을 달라고 하는 귀신이래요. 그 병원의 좀 특이점이 1층부터 5층인가 6층까지 건물이 있는데 1층부터 6층까지 오픈 데스크가 있대요. 각 층마다 네네네. 간호사들이 머물고 있는. 근데 그 오픈 데스크에 CCTV가 있대요. 각 층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예. 그리고 3층인가 4층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환자를 가두기 위한 그 방들이 있었는데 거기 방이 한 10개가 있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누나가 당직을 서면서 그 3층인가 4층에 그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그 상담 뭐 공부 같은 것도 예. 하실 겸 거기 그 데스크에서 머물면서 간호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머물고 있는데 간호사분들 중에 한 분이 누나한테 그러대요. 선생님 혹시 귀신 무서워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예. 그래서 누나가 나 그런 거 안 무서워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간호사분들이 아 그래요? 하고 이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 나눴나 봐요. 근데 네. 이제 누나 같은 경우는 간호사분들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누나가 당직 서는 날이면 누나가 간호사분들을 그냥 재웠거든요. 저기 가서 좀 정말요? 쉬라고. 예. 네, 하고 자기가 이제 그 오픈 데스크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상황을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거의 한 3주 가까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3주가 지난 시점에 그날도 이제 간호사분들한테 저기 들어가서 좀 쉬어 내가 보고 있을게 어차피 나 공부해야 돼서 라고 하고 이제 공부하고 계셨대요. 근데 네네. 저기 끝에서 누가 밤 12시가 좀 지난 시점이었는데 터벅터벅 걸어오더래요. 오, 예.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슬리퍼를 이렇게 끌고 오는 소리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병원은 조금 이제 풀어져 있는 병원이어서 뭐 밤에 화장실 같은 거 간다고 하면 내보내주나 봐요. 예. 그 환자들을. 그래서 뭐 화장실 가려고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공부를 하는데 그 발걸음이 데스크 앞으로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걸 딱 봤는데 네. 그냥 환자였대요. 환자복을 입고 있는 분이었는데 좀 덩치가 좀 있으신 여자분이었대요. 얼굴은 안 보이고 그냥 옆모습만 보였는데 머리가 되게 막 희끄무레한 머리가 나 있고 산발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예. 근데 이제 워낙 거기는 좀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누나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갖고 공부하시면서 그냥 누나 그랬대요. 빨리 갔다가 들어가세요 라고 하고 이제 그냥 공부를 마저 하시는데 문득 뇌리에 스친 거예요. 예. 무슨 생각이 스쳤냐면 잠깐만 여기 환자가 돌아다닐 수가 없는 층인데? 라는 생각이 들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3층이랑 4층은 그 환자들을 가두는 그 층수여갖고 일반 환자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왜냐면 밑에서 막는데요. 그 예. 남자 간호사분께서. 근데 이제 사람이 지나가고 무의식적으로 보고 나서 한 5초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아, 맞다. 여기 사람 지나갈 수 없는데? 하더니 등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그 상태로 일어나갖고 머리를 내밀어서 그 환자가 간 방향을 보니까 환자가 맨 끝에 호실에서 문 앞에서 서갖고는 누나를 이렇게 보더니 누나랑 눈이 마주치니까 그 상태로 문을 열고 들어가더래요, 거기로. 근데 그게 예. 그 시스템상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 예. 그걸 열고 들어가더래요. 근데 거기서 누나가 자기가 아직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로 갔대요. 그 환자가 야. 간 방으로. 확인하러.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다른 간호사를 불렀을 텐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근데 갔대요. 예. 그냥 확인을 하려고. 가는데 춥더래요. 점점 추워지더래요. 그 예. 방으로 가는 방향으로 걸을수록. 그래갖고 그 방 앞에 가갖고 그 방 창문을 보는데 그 구석에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에 걸터 앉아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래요. 그 여자가.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본 게 헛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고개를 팍 들더니 약 줘요. 히? 약 줘요. 히? 이러더래요, 누나한테. 예.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막 그 누나 앞을 뱅글뱅글 돌면서 약 줘요. 그래야 우리 엄마가 나 여기서 빼줘요. 히? 약 줘요. 나 그래 우리 엄마가 여기서 빼줘요. 하면서 빙글빙글 돌더래요. 그거 보고 누나가 예. 기절을 했대요. 그 상태에서. 아유, 귀신이에요, 사람이에요, 그거? 귀신이에요. 와. 왜 귀신이냐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CCTV가 각 층마다 있으니까 그 예. CCTV를 보고 누나가 쓰러진 걸 보고 그 간호사들이 달려온 거예요. 밑에 층에 있던 예. 분들이. 예. 그래갖고는 이제 누나를 끌어내서는 누나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저 안에서 혹시 머리 산발인 여자가 약 달라고 했어요? 라고 했대요. 간호사가. 예. 맞다고 했대요. 깨어나왔고는. 그랬더니 자기는 그 병원에서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 들었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 층에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예. 못 들었던 거예요. 간호사들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 원래 거기에 좀 불쌍한 환자가 있었대요. 그 환자가 예. 정신질환을 갖고 있긴 했는데 충분히 밖에서 또 생활이 가능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정신병동에 가둬두면서 그 사람이 더 미친 거예요. 근데 그 예. 보호자란 사람이 와갖고는 자기 딸한테 얘기하기를 너가 약을 잘 먹으면 빼줄게. 약을 잘 먹으면 빼줄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여자가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계속 약을 먹으면서 엄마 나 약 이렇게 잘 먹는데 왜 안 빼줘? 안 빼줘 하다가 아이고. 네 애가 더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예요. 그 예. 상태에서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입원을 시킨 상태에서 그 원장이 바뀌었나 봐요. 그 누나한테 이제 강의를 해주셨던 예전에 대학 예. 교수님이 이제 그 병원을 이제 맡으시면서 약간 그런 좀 강제 입원, 막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병원에서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분들을 아. 병원에서 오히려 이렇게 빼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분도 이제 나가게 됐나 봐요. 보호자랑 얘기를 잘 해갖고. 네네. 근데 그분이 그날 퇴원을 하는 당일에 그 비상계단을 통해서 어머니하고 내려가는 도중에 실족사를 했대요. 그 병원 계단에서. 예. 근데 웃긴 게 경찰도 그렇고 당시에 뭐 병원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는 실족사가 아니다. 이거 분명히 타의에 의한 그런 일이다. 네네. 라고 추측은 하는데 계단에 CCTV가 없어갖고 물증이 확인을 없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야. 누나는 골 때렸던 거죠. 와, 이런 일이 있는데 나는 왜 못 저기 이런 얘기 처음 들었을까. 그리고 나서 더 웃긴 사실은 그 호실은 비워놨대요. 왜냐하면 예. 거기에 환자만 넣으면은 환자가 더 미친다는 거예요. 누가 보인다. 예. 똑같은 머리에 산발한 여자가 막 가위를 누르니까 이게 환자들이 거기 들어갔던 환자들마다 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냥 호실을 아예 그냥 깡통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귀신이 이제 많네. 누나가 거기서 음. 네, 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에 그렇게 돼서 들어가니까 그런 일을 겪었던 거죠. 그 병원에서. 그러면 이 정도 네.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누님분도 귀신을 자주 보시네요? 누나가 항상 뭔가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나뿐 아니라 누나 동료분들도 다 그렇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피곤하니까 네. 너무 피곤하면은 많이 본대요. 그리고 병원 안에도 귀신이 되게 많대요. 누나 아, 말로.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병원 의사들 앉혀놓고서 한번 뽑아내면 진짜 공포 영화 한 10개는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안 그래도 예. 의사들이 되게 피곤해 하잖아요. 직업 특성상.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더 많이 보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누나가 레지던트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고, 예. 이거는 이제 그 종합대학병원에서 당직실에서 레지던트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네네네. 겪었던 일인데,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 인턴 과정을 1년 거치고 나서 레지던트가 되면은 정신과 의사들은 다 똑같대요. 응급실 네. 근무 아니면은 정신병동 근무, 이걸 두 개를 순서만 바뀌지 무조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정신병동 근무를 할 당시에 겪었던 일인데, 그 정신병동에 근무를 하면 레지던트가 당직을 설 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누나가 이제 처음으로 당직에 서는 날 그 방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선배 의사가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더니 밥그릇에다가 담아갖고는 그거를 방 구석에다 놓더래요. 아, 예, 예. 그래갖고 누나가 선배 저거 뭐예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거 밥 안 주면은 귀신이 지랄해갖고 여기다 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누나가 좀 어이가 없어갖고는 무슨 귀신이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야, 너 여기 당직실에서 몇 명의 의사들이 여기서 근무했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어. 누나가 모르죠. 엄청 많겠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여기서 근무했던 의사들 100명이면은 100명 다 그 귀신한테 한 번씩은 괴롭힘 당해갖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오, 예. 네 여기서 당직 서면서 너도 분명히 한 번 저 밥 안 채우는 날이 있을 건데, 저 밥 한 번 안 채우면은 너 진짜 아마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웃더니 나가더래요, 그냥. 예. 그래갖고 이제 누나가 사실 별로 안 무서웠대요. 그냥 누나는 그냥 워낙 그 삼촌한테 별의별 얘기 다 듣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쵸, 그쵸.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첫날에 봤대요, 그 귀신을. 그냥 그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날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비상이 울리면은 나는 뭐 그런 벨소리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아, 그 그렇겠죠. 벨소리가 예. 귀 바로 옆에다 대고 튼 것처럼 진짜 엄청 크게 울리더래요. 예. 빵빵 하면서. 그래갖고 누나가 깜짝 놀래갖고 일어나갖고는, 사람이 갑자기 깨면은 멍한 거 아세요? 그렇게 그쵸, 막 예. 혼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일어나갖고는 정신 나간 상태에서 그 의사복 입으면서 이제 막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웬 남자 하나가 쪼그려 앉아갖고는 밥을 먹고 있더래요, 손으로. 어휴. 그러니까 누나 정신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비상벨 울렸다는 생각이 들어갖고는 깼으니까, 그걸 보고도 일단 비상이니까 빨리 나가야겠다 하고는 예. 그냥 까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전날에. 그 귀신을 보고도. 그리고 나서 나갔는데 간호사들이 되게 뻥진 눈으로 쳐다보더래, 누나를. 예. 그래서 야, 니네 뭐해, 비상 나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 빨리 가라고 막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비상 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그런 뭐 별소리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뭐 많이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네네네. 그래갖고는 이제 누나가 내가 마탱이가 좀 갔구나 이러고 방에 들어가서 가운을 벗고 이제 다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데, 네. 갑자기 아까 본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밥을 봤는데
그러니까 밥이 뭐 오래 지나면은 누렇게 변하거든요, 밥이. 아, 맞아요. 네. 그 밥을 보러 갔는데 밥이 노랗게 변해 있더래요. 몇 시간 안 지났는데. 예. 그래서 와, 이거 진짜로 그 귀신이 있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당직을 서는 날이 왔는데, 이제 그날 원래 그 당직을 서시는 분이 밥을 놓고 가셨어야 되는데 밥을 안 네. 놓고 간 거예요. 예. 근데 누나는 이제 까먹고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약간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요. 기억을 못하고 음. 잔 거예요. 잤는데 그날 귀에서 뭐 삐 하고 막 진동 소리 같은 게 울리더래요. 예. 가위 눌릴 때 그런 증상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누나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보이더래요, 밖이. 그러니까 그 예. 당직실 안이 보이더래요. 근데 저 당직실 문에서 누가 되게 옛날 의사 수술복 같은 걸 입고 예. 막 투덜투덜 대면서 들어오더래요. 아, 막 나 아니면 일을 똑바로 뭐 처리하는 사람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오더니 가운을 진짜 엄청 화난 듯이 벗어 던지더래요. 그러더니 그 상태로 누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 밥이 놓여있는 구석으로 가더래요. 가더니 구석이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딱 보고 한 5초 정도 가만히 있었다가 갑자기 막 혼자 욕짓거리 하더래요. 막. 근데 욕을 하는데 엄청 빨리 하더래요. 욕을 막. 오, 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막 어쩌고 막 하다가 누나한테 오더니 누나 목을 조르면서 오, 예. 야, 네가 안 났지? 왜 밥 안 났어? 뭐 이러면서 목을 막 조르더래요. 누나 목을. 예. 그래갖고 누나가 막 킥킥킥 거리고 있다가 한 20분 가까이로 졸렸대요. 목을 진짜 계속 와. 욕 들으면서 예. 왜 밥 안 나? 내가 밥 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막 이러면서 막 얼굴 들이밀면서 막 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20분 정도 있다가 그 간호사가 누가 와갖고 깨워갖고는 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 예.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양반이라고. 예. 그래서 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동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동기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나갔대요. 그분이 뭘 했냐면 그분이 이제 기록 천주교 신자였대요. 예. 그 분이. 근데 이제 그 당직실에 뭐 밥을 넣고 뭐 귀신한테 밥을 준다 뭐 약간 이런 의미가 싫었나 봐요, 그분은. 네. 그래갖고 그분이 뭐 밥에다가 막 성수 같은 걸 뿌렸나 봐요. 뭐 어디서 구해갖고는 뭐 예. 소금을 뿌렸다 했나? 아무튼 그걸 막 이렇게 뿌려놨는데 그분은 자는데 귀신이 그 남자 귀신이 와갖고는 거의 한 1시간 가까이를 그 분 앞에서 막 춤을 추더래요. 네. 덩실덩실 춤을 추더니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귀신이 뭐 씌인 건지 안 씌인 건지 모르겠는데 한 2, 3주를 막 계속 헛것보고 고통 막 받고 하다가 그냥 병원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사분. 와, 예. 그런 그 스토리도 되게 많아갖고는 이제 누나한테는 야, 너 그거 양반이다. 그래서 누나도 웃기지만은 그 일 있고 나서는 밥을 꼬박꼬박 거기다 이렇게 챙겨줬다고? 챙겨줬대요. 왜냐면은 아. 진짜 그 목 조르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대요. 진짜 예. 그 손이 엄청 차갑더래요. 음. 그리고 그 귀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대요. 그 의사분들도 모른대요. 어디서 온 귀신인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예. 수술복을 입고 있었대요. 오. 다들 똑같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병원 당직실이 아니라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또 겪었던 일이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제목을 뭘로 지어야 될까요? 창문 밖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여자라고 했나? 어이구, 이거 제목만 들어도 이거 너무 무서운데? 예. 그러니까 이 귀신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자정만 되면 나타난대요. 예. 그 분이 나타나실 때가 자정, 그리고 주말엔 안 나타난대요. 근데 웃긴 게 그 귀신이 나타나는 그 시간만 되면은 그 예. 병원에 있는 환자들 중에
한 명이 가위를 눌리는데 어떻게 눌리냐면은 그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늘 똑같대요. 예. 자고 있는데 얼굴에 물이 똑똑똑 떨어진대요. 그래갖고 눈을 탁 뜨면은 네. 그 큰 창문이 있대요. 대학병원 정신병동 같은 경우는 환자실마다 큰 창문이 있는데 네. 그 창문에서 유독 달빛이 엄청 세게 들어와갖고는 밖에 뭔가가 있으면 그림자가 질 정도로 엄청 세게 들어온대요. 근데 월광이. 예. 네, 월광이. 그래서 그림자를 보게 되면은 막 뭐가 이렇게 나풀나풀 하면서 그렇게 막 흔들린대요. 그 예. 병원 바닥으로. 그래갖고 그걸 딱 보면은 웬 여자가 건물이 거기가 거의 한 10몇 층짜리인데 그 10몇 층 창문에 반대로 매달려갖고는 딱 눈만 딱 창문으로 내밀어서 보는데 그 머리가 길잖아요, 여자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바람에 휘날려갖고는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 예. 그리고는 손톱으로 창문을 톡톡톡톡 친대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좀 들여보내줘 한대요. 그 창문을 톡톡톡톡 치면서. 예. 근데 웃긴 게 그 환자들이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하잖아요. 네. 보면은 이상하게 그날 당직 서는 사람도 그 귀신을 본대요. 그 당직실에 있는 큰 창문을 통해서. 예. 근데 의사들은 그 귀신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스파이더맨처럼 막 창문을 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대요. 계속. 와, 예. 근데 되게 기억이 남는 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진짜 막 미친 사람처럼 머리가 막 흔들리는데 그게 그렇게 소름이 돋는데요. 네. 그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막 나중에는 이게 약간 밈처럼 돼갖고는 야 어제 그 미친 여자 봤냐? 나 어제 봤는데. 야 그러면 환자들 중에 한 명은 또 본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그날 뭐 회진 돌고 있으면은 물어본대요. 어제 그 미친 여자 봤어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 예. 의사분들이 환자분들한테. 환자분들이 아니요 안 봤는데요 하다가 저 옆에 오실 누구 봤다는 거 하고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가서 물어보면은 의사 선생님 도착하자마자 선생님 봤어요? 와, 네 봤어요. 보셨어요? 아 봤어요. 와, 저 그 미친 여자 때문에 잠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수면제 좀 처방해주세요. 막 이런데요. 그 환자분들이. 와. 그런 유명하네. 네,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들은 이야기가 끝이에요. 야, 아니, 또 색다른 매력인데요. 네. 이게 병원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공포 실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더 뭔가 네. 짤막짤막한데도 딱 그 팩트가 있네요. 확실히. 네. 예. 그래갖고 좀 어. 제가 이 얘기 하고 싶긴 했는데 저 이 얘기 들으면 되게 무서웠거든요. 약간 좀 귀신 얘기니까 더 현실성 있어서 무서운 거예요. 좀 약간. 그럼요. 아. 예. 네, 그리고 또 누님분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그래도 둘째 누나 것도 또 있나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둘째 누나는 응급실에서 일을 하니까 더 많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둘째 누나는 오히려 한 번도 뭐 괴담 뭐 이런 거를 듣긴 했는데 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데 그 둘째 누님분 좀 괜찮으시죠? 지금은. 지금 거의 정상이네요, 지금. 다행이다. 아이고, 예. 근데 좀 이상해지긴 한 게 술을 좀 자주 먹어요. 원래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셨나요? 네, 그 일 있고 나서 뭐 맨날 회식을 되게 자주 하나 봐요. 회식을 네네네. 하면은 술을 먹어요. 근데 저는 원래 저희 둘째 누나 주사도 몰랐거든요. 예. 근데 그 일 있고 나서 이상하게 술을 많이 먹고 오더라고요. 주사도 막 생겼어요. 맨날 저한테 한 12시 넘어서 들어와갖고는 야 초코 해몽 사가지고 맨날 이래요, 저한테. 술 먹고. 아이고, 정신이 초코 나간 것 애몽이요? 같아요. 네, 초코 해몽을 사다 달래요. 그래서 초코 해몽을 마셔야 된대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너 이제 미쳤냐? 왜 자꾸 초코해몽을 먹는 거야? 그랬더니 초코해몽을 먹어야지 이제 다음날 이제 가끔 술 많이 먹으면 토하잖아요. 토를 하면은 그
초코해먹 맛이 나갖고 속이 안 쓰리대요. 그렇게 아, 오, 그럼 또 팁이 있네요. 네, 그 아, 아무튼 근데 초코해먹 사달라고 하시면 사드리면 되잖아요. 누난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초코해먹을 먹고 싶어서 사오라는 게 아니라 예. 진짜 계속 사다 달래요. 사다 줬거든요. 근데 한 네네. 30분 있다가 문 두들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호랭아 누나 초코해먹 사다 줘. 아 또 사다 줬잖아. 이러면 아, 하나만 더 사다 줘. 막 계속 이래요. 정신이 약간 나간 것 예.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아무튼 근데 그 일 있고 나서 확실히 이상해진 거 하나는 술을 좀 자주 먹는다는 거? 그러면 그거밖에 없네요. 그거 사달라고 네. 할 때 조금 이제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5만 원 줘. 그럼 사줄게. 그러면 그거 다 드세요. 그 초코해먹 사고 남는 돈. 좋은 어, 팁인 그렇죠. 것 같아요. 5만 원 줘. 내가 갖다 그럼-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생각을 못했네요. 돈 버세요. 한숨. 그걸로.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한술 배웠습니다. 예, 5만 원 받고 그 심부름값까지 5만 원에 배달해 드린다고 편하게 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 될것 생각인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자, 아무튼 오늘 호랭이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실화 이야기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 누님분께서 또 의사분이시고 또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또 많은 또 동료분들이랑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이거는 흔한 괴담은 아니었네요, 확실히. 진짜 또 실제로 겪으신 거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소름 돋네요. 아까 막 약 달라고 했던 귀신도 기억에 남고. 아무튼 병원에는 귀신이 많다는 얘기를 뭐 일부 무속인 분들이나 귀신 보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었지만 근데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사람이 아프고 많이 또 삶과 죽음이 오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귀신은 분명히 있겠죠.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병원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